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예. 반응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채팅으로 해주시나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수련원에서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꾸려갔느냐, 이런 것도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테지만, 무엇보다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고민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준비하고 꾸려가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활동이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된 이슈가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였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죠.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었고, 어떤 방법을 펼쳐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련원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으로 일단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다시,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할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어, 온라인 활동을 준비를 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온라인 활동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 평창이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 부근에 있는 원주에 미디어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센터 먼저 연락해서 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일단 찾아갔습니다. 네, 미디어 센터는 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스튜디오도 있고, 카메라, 뭐, 조명, 뭐,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듣자 하니 그 선생님들도, 어, 그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바뀐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비 구매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풀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 거기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생방 라디오를 하는 것을 생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약간 유튜브를 활용해서 좀 활동을 풀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내부 지도자 대상으로 일단 처음 했던 내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인상적인 대목이 온라인 대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대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아까 배창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과 상호작용 없는 것이 또 청소년 지도자로서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청소년 활동일까라는 그 의문을 강하게 품었었고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송출은 하지만 줌을 이용해서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접속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우리가 보면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해주자라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었었고요.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퀴즈앤이라는 그 플랫폼에 있는 퀴즈 프로그램이고요. 뭐 카웃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 아시는 분은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 플랫폼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시급하게 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미리 세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갖고 있던 청소년 활동을 늘상 하던 그것들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처음 제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풀어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방들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구조를 좀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었냐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딜레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빠른 회선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5초라는 그 딜레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단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접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준비했던 게, 화상회의 시스템은 좀 딜레이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콘텐츠보다는 예, 맞습니다. 5초 어마어마하죠. 네. 콘텐츠보다는, 상호작용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단절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니까, 조금 더, 내용보다는 만남과 상호작용에 치중을 하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좀 내용을 좀 전환시켜 볼게요. 제가 제목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내용을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네, 붕어빵은 왜 붕어빵이냐고 불리냐면 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형태. 그렇죠.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붕어 모양이면 그냥 붕어빵인 거예요. 그리고 붕어즙은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중요해요. 네.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붕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계속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변하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 이후에 계속해서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중요한 게 뭐냐? 온라인 활동 환경에 중요한 게 뭘까? 네.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넘어왔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주제를 넘어갈게요. 청소년 활동이 뭐냐? 기본법에서 이런 것들이래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고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네. 그리고 우리는 수련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수련 활동은 진짜 중요한 게 교육적 활동이에요. 교육적 활동.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보면 어떤 참가자의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이뤄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참가자들은 교육을 받죠. 받는 사람들을 이제 학습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학습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또 고민을 했죠. 저기 경험학습과 인지적 학습 이 부분들이 다시 고민하다가 다시 넘어간 거예요. 과거로 우리가 미리 놓쳐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인지적 학습은 쉽게 말하면 학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학습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인지적 학습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형태, 그냥 뭐 내용 전달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만 경험학습은 다른 거죠. 자극과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감각기관인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할 때 학습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딱 5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감이고 감각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소년 수련 활동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뭐 청소년과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과 환경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적, 프로그램의 목적, 뭐 그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 또 그것들을 운영하는 기획하는 지도자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환경이 딱 하나 있었어요. 시설과 환경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시각과 청각이었어요. 저희가 늘상 만나서 대면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하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활동에서는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감각기관이었고요. 시각과 청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제 아마 중앙에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시청각밖에 안 돼서 몰입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촉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서 몰입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들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진짜 중요한 게 몰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몰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네, 아시겠지만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을 화면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주변에도 다양한 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보고는 있지만 화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저희 시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인 거죠. 그러면 몰입을 계속해서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구성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의 핵심 키워드, 네, 이 몰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부장님하고 전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라디오를 듣는데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뭔가 몰입되지 않거나 그런 계속해서 우리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구나, 재미있구나, 이야기가 진행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라디오는 쉴 새 없이 떠들어요. 귀가 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활동에서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떠들고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부각시켜주자.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 목적과 내용, 그리고 활동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건 몰입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네, 몰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에서 이제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죠. 그것처럼 자발적 참여가 주는 또 하나의 가치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발적 참여가 되면은 몰입도 높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 몰입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을 꾸준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활동을 꾸려나갈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청각적 요소, 그리고 끊임없이 몰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걸 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접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 거지 코로나19 때문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방콕 아웃도어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주로 전문 연수를 할 때 지도자들이 와서 배워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오는 시기에 저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전문 연수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전문 연수를 가능케 해보면 어떨까? 지도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일환으로 우리 방콕 아웃도어를 시작했고요. 온라인상에 유튜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아웃도어 활동들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방콕 아웃도어 영상을 모아서 책으로 또 발간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검색하셔서 방콕 아웃도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나오실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도 방콕 아웃도어 치시면 어떤 내용으로 책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콕 아웃도어 시즌2 캠핑편이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끝으로 저희가 그 온라인 활동과 그리고 물리적 접근이 힘든 상황을 고민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물리적 접근이 힘든 상황을 고민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 뭐 섬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시간을 내기 힘든,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참여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이런 대상들에게도 우리는 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얼굴 마주하기 힘든 사람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대면해서 소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친구들에게도 어쩌면 새로운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더 멋지게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